서류 전형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지원 분야에 맞춘 소개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 특징이란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직 문화는 바로 비전 체계를 얘기합니다.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주특기,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를 진솔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력, 학점보다 관련된 인턴 경험이나 그 다음에 자격증, 본인의 해외 어학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평균 2, 3일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비전 체계입니다. 비전, 미션,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왜? 인터뷰할 때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가치가 도전이라면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면접위원이 물을 때 도전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돼요. 도전한 경험을 이야기를 못한다든지 잘 못했을 때는 면접위원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전, 미션,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핵심 가치는 인재상입니다. 인재상이면서 회사에서는 사원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업에는 사원이고 학교에서는 교훈이 되고 가정에서는 가훈이 됩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는 그 회사의 행동 규범이면서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휴지통으로 날아가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분 이내입니다. 1000명을 뽑는다면 후보자들이, 지원자들이 2만 내지 3만 명이 옵니다. 자, 2만 내지 3만 명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2분 이내로 평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는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것과 또 나는 어학 능력이 가지고 있는데 영업직으로 해서 활동하겠다는 본인의 자신감을 넣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예는 이렇게 상투적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나는 인자하신 부모님 밑에서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또는 나는이란 말, 이런 상투적인 말을 했을 때는 자기소개서는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호감, 비호감 문구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사는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 담당자 126명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기관은 인크루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했습니다. 자, 호감의 문구는 긍정적이고 밝으니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열정적인, 그죠?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들은 호감의 문구입니다. 자, 비호감 문구는 첫 번째가 나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중복될 때, 이럴 때 비호감입니다. 자, 보시면은 엄격하지만 자상하신 부모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준비된 인재, 약속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호감의 상투적인 문장으로 인사 담당자가 평가할 때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작성할 때는 바로 이 호감과 비호감의 문장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자, 취업 코칭을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취업자는 M대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은 당해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기업 7군데를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취업 코칭을 통해서 그 다음에 3월에 바로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취업자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첫 번째,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헤드라인이 아버지의 정의 담긴 풀 목욕입니다. 바로 인사 담당자는 저렇게 카피라이터 개념의 아버지의 정의 담긴처럼 의문이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아버지의 정의 담긴 풀 목욕은 이 아버지의 직업은 도배사였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아버님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본인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 및 생활 신조는 성실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학교 생활에 출석률 100%와 바로 학점에 대해서 바로 1등을 한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무엇이든 된다고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의문이 가는 유럽 전단지 소녀였습니다. 뭘까요? 바로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작업을 해서 유럽에 가서 전단지를 돌림으로 해서 어학과 경험을 쌓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네 번째,
제 IQ를 30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뜻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백투 베이직 정신으로 새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기소개서가 인사 담당자에게 채택된 이유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각 항목의 헤드라인에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카피라이터의 개념에서 의문이 가게 해서 인사 담당자가 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 헤드라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소개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는 미국의 일리노이드대 회계학을 전공한 취업자입니다. 자, 이 취업자의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자기 가장 큰 성취는 군대는 인생의 종합대학으로 있습니다. 이 말은 군에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의 종합대학으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큰 실패, 여러분 성공뿐이 아니라 실패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약속을 칼같이 지키지 못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와서 번역 작업을 하면서 여행을 갔다 오다가 이 번역 작업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분실해서 고객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오는 자기 반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생활을 할 때 이런 실패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고 고객과의 약속을 칼같이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작성한 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가 인사 담당자에게 채택된 이유는 바로 진솔하면서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이 자기소개가 채택이 돼서 취업이 된 사례입니다. 이 취업자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반도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총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채택할 수 있게끔 바로 헤드라인을 의문이 가도록 카피라이터 개념으로 작성해서 2분 이내에 자기소개를 보는 인사 담당자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에 내용을 진솔하게 자기의 경험을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안에 자기소개 내용이 이 회사의 조직 문화, 말하자면 핵심 가치와 맞는 부분에 작성을 해야만이 인사 담당자는 그런 인재를 뽑기 때문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면접 전형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인터뷰입니다. 지원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본인을 마케팅해서 본인이 지원 기업에 입사할 자격을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연구해야 된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문화는 어떤지, 가치는 어떤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최소한 2, 3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기업에서 알아야 될 게 비전 체계입니다. 비전 체계는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입니다. 비전은 그 기업의 미래의 꿈과 미래의 상입니다. 이루어야 될 상이고요. 미션은 사회에 주어야 할 가치와 사회의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가치는 코어 밸류로서 인재상이 되겠습니다. 인재상은 기업에서는 사원이 되고, 학교에서는 교원이 되고, 가정에서는 가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는 행동 규범이면서 신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DNA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비전 체계를 우리는 암기를 하고, 또 면접할 때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의 확률이 높은 부분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가치 중에서 도전, 창조, 협업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전해본 경험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느냐? 라고 1분 안에 이야기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황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 핵심 가치에 맞는 삶을, 경험을 질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프로덕트라고 하죠.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주 제품이 뭐고 부수적인 제품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요.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재무구조, 말하자면 연매출, 손익,
그 다음에 마켓 쉐어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그 외에 필요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상식입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 왜 지원했느냐 하는 지원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기사,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베스트 피플을 채용했습니다. 학력이나 경험, 능력 면에서 최고의 인재를 채용했다면 앞으로는 라이트 피플, 기업의 가치와 조직 문화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에 맞는 적합 인재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적합 인재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핵심 가치에 맞는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채용 기준은 학력, 연령, 토익, 성적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직무 적성과 적합도와 직무 역량을 중시하는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과거에는 서류 전형을 통해서 두세 번의 면접을 통하고 신체 검증을 통해서 채용했다면 앞으로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 또 직무 역량 평가, 또 역량 중심 면접, 또 실무 역량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요즘의 채용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채용 트렌드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과거 30년 전에는 거물형 채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사 시험에 따라서 성적 순으로 뽑다 보니까 전공을 찾는 직무는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이내 퇴직률이 높아서 회사의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방법은 낚시형 채용 방법입니다. 필요한 인재를 지나가는 학생을 우리가 채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최근의 채용 방법은 작살형 채용 방법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수시 채용 방법과 필요한 인재를 작살로 채용해 오듯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작살형 채용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채용 트렌드는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인성과 적성, 영역,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영역 유형은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과 공간 지각 영역과 기타가 있습니다. 자, 언어 영역에는 독해력과 어휘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리 영역에 대해서는 응용 수리와 자료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리에 대해서는 언어와 논리적인 것과 도식 추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는 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 지각 영역은 평면 도형, 입체 도형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기타 사무 지각과 상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항으로 100문제씩 100분 동안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인적성 검사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쫓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령으로 인적성 검사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진짜 인재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명감이나 자부심이나, 그렇죠? 최고를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승부근성입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와 용기, 도전 정신, 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도덕적 겸허입니다. 겸손한 외유 내강형. 그 다음에 뛰어난 업무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차분한 실력을 쌓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인재입니다. 직업 윤리는 규율 있는 행동, 또 룰을 정해 정직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감성 지능은 기술적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감성적 교감을 중시합니다. 특히 상호간에. 그 다음에 흡수 능력입니다.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욕, 욕구를 가진 인재를 요구합니다. 자, 핵심 가치는 회사의 핵심 가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인재, 곧 행동 규범과 신조를 지키는 그런 인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바로 인재 7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명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첫째,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은 어학입니다. 그래서 어학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들어와서는 업무로 승부를 내야지 거기 어학까지 할 때는 경쟁에 뒤처집니다. 자, 두 번째,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공무원 계통에서는 공익성과 공공성입니다.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협조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1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에 다양한 사람과의 협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사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창조적 조직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업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창조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대학을 다니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어와 중국은 기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와야 됩니다. 기업에서의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업무에 역량을 올리기에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즐길 정도로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상 7가지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7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저도 대학 강의하는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N4 세대의 그 어려움을 제가 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 두 번째, 면접 전형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회사를 실패했을 때 이 회사는 나를 인재로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오기와 도전 정신을 가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좌절하는 마음들이 얼굴에 나와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전하고 오기를 갖고 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Boys be ambitious. 여러분들의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젊음은 그대들만의 특권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재도전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칭해 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젊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